네,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에서는 박철순 파이낸셜 리서치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약간 시장이 한산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지난주 우리 대표님께서 봐주셨던 종목에 대한 AS 전략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진 원자력 관련해서 봐주셨는데 봐주시고 나서 목표했던 주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9,900원대까지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2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진인데요. 우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난 이제 15일 날 소개를 드리고 나서 단기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했는데 우진 같은 경우는 이 원전 쪽에서 계측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회사 중에 우진 엔텍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정비 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연결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매출액, 영업 이익, 순이익, 우상향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진뿐만이 아니라 원전주들이 오늘 조금 쉬어간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최종 계약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우진 같은 경우는 피어 그룹들이 보통 30배 이상에서 PR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는 10배 중반쯤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약간의 눌림이 나온 이후에 양봉으로 다시 한번 전환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수준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였던 10,000원까지 1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손절가로 7만 원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거는 7,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8,000원으로 일단 손절가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불씨가 다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을 했다는 점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뉴스를 통해 기회를 포착해 볼 텐데요. 어떤 헤드라인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아우르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시설 투자를 한 2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HBM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엔비디아가 또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HBM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럼 그 훈풍이 장비주까지 오지 않을까? 이러한 내러티브 생기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가늠하고 계신지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장비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 같은 경우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많이 줬었던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가권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SK하이닉스가 1분기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도 신규 투자까지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다 마감이 됐는데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지 기타 빅테크들의 실적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AI의 수요는 역시나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R100이죠. 루빈이 적용되는 AI 칩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 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출시 일정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4를 지금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HBM 관련된 라인 증설과 그다음에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라인 투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HBM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까지도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까지도 실적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저평가 구간에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금 해제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안 그래도 HBM을 이미 강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종목,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STI 나와 있습니다. STI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먼저 HBM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라는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다양한 HBM 장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STI를 봐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ST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CCSS라는 이 고순도 화학 약품을 이제 넣어주는 장비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여기서 매출 비중이 거의 80% 이상 정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CCSS 같은 경우가 어디서 많이 필요로 하냐면 보통 반도체 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HBM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되면 이 CCSS라는 장비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앞서 말씀드린 SK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STI가 주력을 하고 있는 CCSS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도 고객사의 어떤 신규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CCSS 쪽에서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3사를 모두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과 같은 모든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모든 메모리사들이 투자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CCSS 장비 매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메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리플로우 장비라는 건데 HBM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숄더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칩끼리 이제 붙여야 되는데 적층을 아주 얇게 거리감을 줄이면서 붙이기 위해서는 얇게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숄더볼을 평탄화시켜야 되는데 이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리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PSK 홀딩스와 더불어서 STI가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면서 이 부분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 매출은 본격적인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회사의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는 신성장 사업으로 한번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비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또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실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앞서서 이제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면서 그 SK하이닉스가 인프라 투자하고 있다. 네. 이쪽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STI가 SK하이닉스랑 약간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메모리 기업들과는 모두 다 지금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로도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직전 분기 실적이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63% 이상 어마어마하게 고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앞서 말씀드린 이 CCSS 이 장비가 납품이 많이 됐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HBM4를 위한 전환 공정이라든지 선단 공정 같은 것들의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납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투자가 이어진다면 CCSS뿐만 아니라 리플로우 장비 납품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기대 요소가 많아서 지금 1분기처럼 2분기 그리고 3, 4분기도 호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잡아놔야 하반기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가격 밴드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주가가요.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연 저점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한번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던 201선까지, 121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이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올해 고점 정도를 잡았습니다. 25,0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올해 고점 25,000원까지는 노려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쪽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정책, 사실 의약품뿐만 아니라 정책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데 K바이오는 여기서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K바이오에게 약가 인하 소식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에 베팅하세요? 종목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 선택한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잘 선택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를 볼 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면 일단 약가 인하의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가를 인하한다는 거는 이제 약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고객들, 일반 사용자들의 부담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이미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오리지널 약 대비했을 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피해를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품목별 관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완제약품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약품은 역시나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원료약품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관세에 타격을 덜 받기 때문에 미국 외에서 실적을 많이 뽑아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세 충격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베팅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리스크에 조금 자유로운 종목을 미리 담아 놓으신다면 저점에서 담아 놓으신다면 생물보안법 리스크까지 생물보안법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하반기 때 좀 더 큰 수익을 또 남길 수도 있는 기대 요소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관세의 자유로운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 안에서 바이오시밀러 쪽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덜하다. 그리고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종목을 잘 발굴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옥석 가리기 중에 옥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확인해 보시죠. 네, ST팜 나와 있습니다. ST팜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잡아볼 텐데 캐파 증설 효과, 하반기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하회해서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져오신 거는 그거를 상회할 만한 뭔가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거겠죠? 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가 이제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약자입니다. 올리고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생산량이 거의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4분기 때 올리고 2동이 완공이 되게 되면 부동의 전 세계 생산 능력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설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적인 상태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 투자는 결국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사동이 이제 4분기 때에 공장이 완공된다고 한다면 생산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히려 주가가 좀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올리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 ST팜이 이제 올해 생산 캐파 1위를 달성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반기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투자 포인트도 아까 앞서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가장 크게 보고 계신 모멘텀 어떤 걸까요? 일단은 ST팜 같은 경우 이제 8월 달에 네. 원료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는데 이 네.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의 FDA 승인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제 상업화 물량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테스트용 샘플이 나갔다고 하면 FDA 승인이 나면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상업화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또 두 건의 임상 3상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FDA 승인으로 갈 수 있고 또 상업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모멘텀이 많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 미국행 매출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관세 충격이 자유롭다. 지난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그 회사의 투자 포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행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현재 관세 리스크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이 회사는 더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스크에는 가장 강한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FDA 승인 대기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투자 메리트 갖고 있다 말씀 주셨고 미국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도 부담감이 덜한 것 같습니다. 가격 밴드 설정해 볼게요. 오늘 장 1%대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00일선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는 뭐 금방 시간이 지나면 될 것 같고요. 88,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000원 정도 올해 저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신다면 올해 아주 양호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88,000원 그리고 손절가 66,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